그러면 이 계약서 작성한 뭐 비용은 어떻게? 비용도 말씀드려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경민 변호사입니다.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하네요. 어떤 게요? 보통 제가 다른 사무실 많이 상담 다니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변호사님 말고 사무장님이 오셔가지고 다 얘기하시고 예. 나중에 변호사님 얼굴만 비추시고 뭐 예. 얘기하시던데. 저희는 다 이제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고 있어가지고 네. 일단 아까 통화에서 드린 말처럼 제가 지금 사기 사건에 이제 고소를 당했어요. 저는 좀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제 어떤 다른 사람하고 이제 사업을 좀 진행하려고 이제 투자를 받고 회사 차리고 하는 과정에 이게 약간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진행을 못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갑자기 이제 투자금을 내놔라. 저한테 몇 번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도 돈이 있으면 주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돈은 제가 다 써버렸어요. 이제 준비를 한다고. 이제 못 준다.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쪽에서는 이거 사기 아니냐. 처음부터 너 나한테 사기 치려고 그 돈 받아간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뭐 티격태격 하다가 이제 연락이 없길래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저도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 연락 와가지고 경찰 출석해야 된다고. 그래서 급하게 연락드리고 온 거거든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고요? 그 이분한테 투자 받은 게 제가 한 2억 정도. 2억? 사업을 좀 크게 하시려고 하셨나요? 크게 하려고 했죠. 저도 투자한 게 거의 한 2, 3억, 2억 정도, 2억 5천 정도 되니까. 일단은 뭐 이게 사기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피해 금액의 액수에 따라서 이제 재질이 또 좀 달라지고 만약에 2억이 인정이 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고 이 사기 사건에서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께서 정말로 이제 상대방을 이제 속이려고 하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저한테 처음에 투자를 받으실 때 어떤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투자를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스크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마스크 확 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스크를 팔면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래서 마스크 기계를 사가지고 공장 임대하고 딱 투자하자, 설비 투자해가지고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도를 해가지고 이 사업 계획서도 이거 다 있거든요. 결국 최종적으로 저한테 마스크 기계를 팔겠다는 그 중국의 어떤 놈 잠적을 해버렸어요. 저도 지금 돈 투자한 걸 지금 하나도 손에 못 잡았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계속 뭐 어떻게 진행되냐 막 돈 내놔라고 하지 연락 안 되지. 중간에서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예. 돈 투자 받으실 때 이 돈 얼마 나한테 주면 뭐 어떻게 돈을 불려주겠다 뭐 이런 게 말한 거 있어요? 빌려주는 건 아니고 결국은 투자를 받고 한 거니까 이제 투자 받아서 이제 사업이 잘 굴러가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연 매출 발생하면 그 매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주겠다 그런 형태로 간 거죠. 내가 투자를 받아서 이제 같이 사업을 해서 그렇죠, 그런 거죠. 같이 잘 키워서 거기서 발생한 수익이 있으면 서로 이제 어느 정도 비율로 나눠 갖자.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마스크 공장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돈만 받아가는 건 아니고 법인 같은 거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뭐 이사라든지 이런 직함을 가지고 이제 같이 하자 이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돈을 더 투자하고 지분을 좀 더 많이 가지니까 총대 메고 이제 접촉해가지고 기계를 살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저도 지금 이렇게 돼서 너무 힘드네요. 그 선생님이 기억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진술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제시를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때 당시에 대화 내용 같은 거, 뭐 카카오톡 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두 분이서 계약을 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계약서가 있다든지. 대화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열받게 해가지고 다 지워버렸거든요. 다 지우셨어요? 짜증나게 계속 연락 오니까 그럼 저한테 불리한 거예요. 바로 불리한 건 아니고 우리가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 순서대로 보통은 진술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상대방이 진술하는 내용 선생님하고 다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A에 대해서도 선생님은 이제 A라고 말을 하지만 상대방은 A 다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동석을 하게 되면 그런 내용을 이제 듣게 되고 그런 부분 제가 이제 메모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뭐가 기망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선생님의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기망이 아니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같이 투자를 해서 사업을 읽어보려고 하는 거였지 이거는 기망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카톡 혹시 복원 맡겨야 되나? 복원이 근데 사실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진짜 억울하면 제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이렇게 맡겨도 되나요? 수사기관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만약 그렇다면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되고, 뭐 그거 이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다른 이제 계약서라든지 그거 있어. 제가 들고 온 게 이게 지금 투자한다고 이제 약정서거든요. 저는 이제 법을 잘 모르니까 그냥 서로 이렇게 뭐 얘기해서 만든 거라 가지고 이게 뭐 어떤 효력을 갖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사람도 도장 찍고 저도 도장 찍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의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근거여가지고, 그래서 이런 자료도 이제 기망이 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분이 또 이런 내용에 같이 참여를 한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쨌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변인이라서 뭐 들은 참고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참고인의 진술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중국하고 컨택한 그분도 계시긴 한데 그분도 그러면 뭐 제가 뭐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에 나중에 수사기관에 참고인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분이 나와서 진술하기 좀 그렇다고 하면 먼저 이제 사실확인서라고 해가지고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받아오시면은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자료로 쓰일 수가 있어서, 그분이 말을 하는 내용과 선생님이 말을 하는 내용이 일치하면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쪽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릴 수가 있고요. 제가 유죄 받을 만한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그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럼 저는 뭐 구속이 되나요? 수사관이 저한테 엄청 겁을 준다고 해야 되나? 막 안 나오시면은 막 잡으러 간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랑 같이 가시면 이제 더 이상 뭐 그렇게는 말씀을 안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확률은 정해진 건 없어요. 딱 정해진 건 없고 어떻게 조사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또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이제 서면을 작성해서 내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다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당장에 뭐 구속이 된다 아니면 뭐 무혐의가 된다 이렇게 확정 짓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무혐의 확률을 높여가야 되는 거고, 선생님께서 기망행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고소장을 먼저 정보공개 청구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리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에 대한 고소장을 저희가 한번 보고 선생님한테 제가 전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어떤 내용이 이게 사실과 다르고. 그걸 다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죠. 변호사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알 수는 없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아니니까 선생님께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 경험했던 내용들을 말씀을 저한테 다 해주시면 이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수사기관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사를 같이 갈 거고 담당 수사관하고 또 이야기를 좀 나눌 거예요. 조사를 받을 때 대신 진술을 하는 건 아니고 선생님이 이제 진술을 하셔야죠. 제가 이야기 다 하고 나서 수사관하고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담당 수사관이 사건에 대해서 바라볼 시각이 있으니까 일단 조사를 마치신 상태니 한번 이제 심증이 어떠신지도 한번 여쭤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변론을 해 나갈 예정이라서 그런 부분도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이제 수사관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끝난 거 아닙니다, 선생님. 지금 이제 사건 초기 단계이고 충분히 잘 풀릴 수가 있어요. 진짜 고소되나요? 아유, 아닙니다. 구속되지 않을 거고 그렇게 안 되게 제가 막아요. 저도 2억 5천 지금 날렸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일단은 고소장부터 일단은 보고 그 다음에 상대방 진술 내용 확인하고 저랑 같이 조사 참여를 가고, 조사받고 나서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도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거든요. 일단은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 저희가 이제 무혐의 받아보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뭐 무혐의 혐의 없음? 이거 받으면 상대방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던데. 근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방어가 우선인 것 같아요. 일단은 방어는 방어대로 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정말 얼토당토하는 내용으로 이제 고소를 했다, 무고성이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때 가서는 뭐 무고죄를 저희가 고소할지 여부를 검토해봐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변호사님하고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하고 일단은 수임계약부터 맺으시고, 그리고 제 개인 연락처 여기 다 있거든요. 이메일도 있으니까 거기로 좀 자료 보내주시면은 제가 일단은 그 고소장 받아가지고 또 선생님한테 전달해드리고 저한테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계약서 작성한 뭐 비용은 어떻게 해요? 비용도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오늘 제가 사기 피해를 당하신 손병구님하고 이제 상담을 해봤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투자를 받아서 이제 같이 사업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어그러진 것 같아요. 기망행위가 있어가지고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손병구님은 고소까지 이른 것 같은데, 고소를 해서 이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사기죄에서는 이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일단은 변론을 할 거고요. 거기서 나아가서 손병구님께서 이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없었다. 같이 단순히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잘 해볼 의도였지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고 앞으로 이제 변론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비슷한 내용의 일에 시달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고소장부터 이제 열람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기망행위가 존재했는지, 그다음 편취고의가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변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사기죄와 관련해서 상담을 했던 실황 내용을 말씀드렸고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